북적북적 북클럽. 인생은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 잔잔한 것 같지만 파도가 일렁이고 거대한 폭풍이 일 때가 있죠. 사람들은 대체로 평온한 인생을 원합니다. 하지만 과연 파도 없는 바다 상상할 수 있을까요? 파도 치고 폭풍이 일어야 바닷속 불순물도 제거되고 깨끗하게 정화된다고 합니다. 네, 인생의 고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성숙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인생의 파도와 폭풍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BTS입니다. 봄날. 함께 읽는 책 리얼 사이다 토크. 이곳은 북적북적 북클럽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읽었던 책 이제는 함께 읽습니다. 혼자 읽을 때 몰랐던 거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앞면만 아니라 옆면, 뒷면, 윗면까지 보입니다. 책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마음의 세계,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 오늘 읽을 책은요, 작가 김영하 씨의 아이를 찾습니다입니다. 함께할 독서팀 별내 북테라피의 최유진 씨, 권지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별내 북테라피 최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테라피의 권지혜입니다.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는 7살, 2살 아들을 둔 엄마예요. 정말 아들 둘이면 보통 그죠? 네, 굉장히 목소리가 항상 커지죠. 목소리가 커져. 맞아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바쁜 중에도 나와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오랜만이네요. 저는 오늘 특별하게 네네.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유치원을 이렇게 같은 유치원, 같은 반을 3년 동안 이렇게 알고 지낸 또 엄마가 나오니까 너무 권지혜 좋네요. 씨가? 네. 그렇군요. 네. 네. 인연이 최근에도 깊네요. 네. 최근에 마음이 많이 가까워졌어요.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저는 좀 남다른 느낌이에요. 행복한 시간이네요. 네. 네. 아이들이 어려서 좀 많이 바쁘실 텐데 아직 유치원 다니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주제가 아이를 찾습니다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랑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 함께할 책은 김영하 작가의 아이를 찾습니다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한 가족에게 사실 살다 보면 일어나죠. 그쵸. 네, 좀 쓰나미 같은 일인데 피할 수 없는 맞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사실 아이가 없어진다 이러면 인생이 멈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들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다 읽고 나니까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부분도 있었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 토론이 네.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네. 그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럼 먼저 작가와 줄거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가 먼저 부탁드려요. 네, 작가 김영하 씨는 1995년 개간지 리뷰에 거울에 대한 명상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1995년 연세대학교 한국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였으며 네. 현재 한국예술종합교 연구원 교수로 또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신세대의 도회적 감수성을 냉정한 시선과 메마른 감정으로 그려낸다는 평을 듣는 작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읽어요. 맞아요. 이 책을. 네네. 그래서 대표 작품은 문학 동네 신인상을 받은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또 동인 문학상을 받은 거뭇꽃 등 다수의 작품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죠. 네. 네, 그러면 줄거리도 부탁드릴게요, 지혜 씨. 네. 오늘 읽을 책은 김영하 작가의 오직 한 사람에 수록된 단편 아이를 찾습니다입니다. 네네. 평범한 부부였던 윤석과 미라 부부는 네네. 어느 날 대형마트에서 하나뿐인 아들 3살 배기 성민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 후 두 사람은 직장도 버리고 오직 아이 찾기에만 전념을 하게 되죠. 네. 11년간 오직 아이를 찾는 전단지를 뿌리기 위해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잠을 자요. 네. 마음이 약하고 소심했던 아내 미라는 끝내 정신병 환자가 되고 그렇게 11년이 지난 어느 날 네. 아들 성민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드디어 뭉친 세 사람. 하지만 이들은 헤어져 살았던 11년이란 시간의 공백을 감당하지 못해요. 네,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윤석은 아들과 함께 귀향을 하지만 성민은 가출을 하게 되고 네. 윤석에게 성민의 여자친구라는 여자가 찾아와 성민의 아이라며 갓난 아이를 맡기고 떠납니다. 네. 짧은 소설인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 네. 네. 인상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갑작스런 이런 사건 앞에 이제 가족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 근데 우리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네. 이렇게 정지하면 된 것처럼 네. 같은 일을 10년 동안 똑같이 전단지 뿌리면서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이를 잃어버리는 사건 외에도 저희가 뭐 회사를 잘리거나. 그렇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부도가 나기도 하고 사랑에 실패도 하고 우리한테도 이런 일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고 싶었거든요. 네. 네, 인상적인 부분부터 이야기할게요. 네. 저는 아이를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네. 좀 인간 본질적인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책 안에서. 그렇죠. 이런 극한 상황 앞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어렵고 황당한 일 앞에 음. 자기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인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 좋은 일만 있으니까 자기 위치도 이렇게 잘 모르고 서로 좋은 줄 알죠. 네, 자기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윤석도 아내의 조영병이 걸렸잖아요. 네, 병이 네. 걸렸는데 병이 처리가 안 되니까 이 아내를 정신병원에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네. 네.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를 좀 사랑하는 것 같지만 네네. 자기가 상상하는 아이가 안 되니까 어. 또 그 아이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민이가 그렇죠. 나중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볼 때 인간의 본질이 참 씁쓸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생 뭐 또 인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지혜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일이 윤석과 미라만의 일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뭐 네네. 형태만 다를 뿐 우리 삶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 책 내용처럼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뭐 갑작스런 시한부 선고, 뭐 교통사고, 실패, 죽고 싶을 만큼 치명적인 사건들이 참 그렇죠.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순간순간 어떻게 할까 미리 생각하게 돼서 좋았어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런 효과가 있었네요. 네. 네. 그래서 한 사건 앞에서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아요. 다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읽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는 순간이거든요. 순식간에 일어나네요. 맞아요. 네, 이 부분 읽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 폰 이거 어때? 그는 휴대폰에 대한 아내의 의견을 묻기 위해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미라가 없었다. 윤석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가 끌고 왔던 카트, 그 위에 앉아 있어야 할 성민 역시 보이지 않았다. 미라가 성민이를 데리고 먼저 매장 안으로 들어간 걸까? 그는 점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아내를 찾으러 갔다. 도난 방지기가 설치된 입구로 들어서려는 순간 뒤쪽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가는 거야? 미라의 손에는 화장품 매장에서 받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와 동시에 둘의 표정이 굳어졌다. 둘은 서로를 보고 있었지만 엄밀히 말해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었다. 짧은 비명이 미라 입에서 터져나왔다.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다. 화장솜과 크렌징, 크림 따위가 굴러나왔다. 누군가 카트를 끌고 가버린 것이다. 그런데 미라는 시시코너를 돌아다니며 알을 찾았다. 사방에서 카트와 충돌했다. 네. 끔찍한 순간이네요. 네. 네, 바로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아이가 이렇게 없어지면 갑자기
지옥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원에서 잠깐 우리 아이하고 손을 놓친 적이 있는데 뭐 온몸에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신이 이렇게 좀 나간다고 할까 이런 느낌이었죠. 음. 그렇죠? 네. 저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당황되고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하늘도 많이 캄캄하죠. 음. 그냥 말로서는 사실은 표현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조차 상상하기 힘들어요. 좀 상상하기 싫죠. 네. 맞아요. 저도 이런 상황이면 너무 놀라서 순간 정지화면처럼 아무 생각도 못 할 것 같고 네네.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주저앉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상상하기 싫은 이런 순간인데, 근데 이 일이 딱 벌어지고 나면 사실 뭐 아이를 이렇게 찾아봐서 없으면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맞아요. 서로 원망하면서 너 맞아요. 때문이야. 그렇죠. 왜 똑바로 그렇죠. 못 봤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도 보면 상처가 정말 너무 크니까 네. 서로 위로보다는 서로에게 원망하고 그죠. 맞아요. 헤어지는 네. 부부도 많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실제로는. 맞아요. 네. 처음에는 정말 저도 서로를 많이 원망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일 생기면 그러잖아요. 네, 남편하고 서로 이렇게 부주의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조차도 들리지 않는 상황인데 아이가 최근에 한 2시간 정도 전화 연락이 안 됐던 적이 유진 씨 있어요. 아이가?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잘 끝나고 갔다. 집에 돌아갔다고. 네. 그런데 이제 친구들도 전화했더니 우리 아이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놀라셨겠어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학교를 가서 이제 나름대로 막 찾았는데도 안 보이니까 그때 제가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지키려도 못 지키죠. 보호해줄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제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랬네요. 그런 네. 일이 있었네요. 네. 저희 부부는 네네. 저희 부부는 이 책 내용처럼 주인공들처럼 그냥 이렇게 되면? 똑같이 서로 탓하고 싸우고 매일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감당하기 큰 문제잖아요. 감당 그쵸? 못하죠, 예, 이거. 그러면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어 하고 상대를 탓하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원망하다 보면 네.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쵸. 네. 근데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어요. 저희가 맞아요. 살다 보면. 네. 그래서 모양과 형태만 다르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저도 유진 씨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열이 38, 39도 올라가는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옆에 있다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운다라고 생각하지만 지킬 수 없는 엄마구나. 저도 그런 걸 좀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다고 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플 때 대신 아플 수도 없고 맞아요. 또 위험을 막아줄 수도 없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황을 맞으니까. 네. 저 이번에 둘째 아이가 다쳤는데 바로 눈앞에서 못 잡고 아이를 다치게 했어요. 저런. 진짜 너무 놀랐는데 제가 옆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은 정말 순식간이라서 맞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지켜줄 수 있고 잘 키울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지만 그게 착각이었구나라는 사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엄마긴 하지만 아이를 그 윤석 부부처럼 지킬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이 책을 하면서 야, 우리가 아이 지킬 수 없구나 이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내가 키우는 게 아니네 이게 정말. 맞아요.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네. 이게 상상치도 못할 일이 생기니까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럼 이 부부 아이 잃어버렸는데요. 그다음 어떻게 됐는지 다음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1년간 윤석의 인생 전부가 그 전단지에 요약돼 있다. 그는 전단지를 위해 돈을 벌고 전단지를 뿌리기 위해 밥을 먹었다. 아침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바쁜 행인들의 소매를 붙잡았다. 주말에는 근처의 아동보호시설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했다. 선거철에는 인쇄소에 일감이 밀리니 그 전에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전단지는 집안 어디에나 있었다. 화장실에도 하나밖에 없는 방 구석구석에도
심지어 미라의 낡은 핸드백 속에도 가득 있었다. 너무 많아서 마치 전단지라는 이름의 벌레들이 야금야금 집을 먹어 치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직장도 버리고 아이를 찾는 일에만 모든 것을 던졌다. 얼마 안 되는 저축을 모두 날리고 보험을 해약하고 아파트까지 팔아 몇 년을 버텼다. 3년 후 미라는 보험 영업을 시작했지만 실적은 변변치 않았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불행에 짓눌린 인간의 냄새를 용케도 잘 맡았다. 윤석은 밤에 공사장에서 자재를 지키는 일이나 야간 경비 일자리들을 전전했다. 하루에 평균 5시간도 자지 못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종교의식을 치르듯 아침마다 전단지를 돌렸고 주말이면 고물차를 끌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네, 일상이 다 깨져버렸네요.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데 이 부부가 일단 가슴이 펑 뚫린 것 같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가 네. 없어졌으니까 정신이 조금 이렇게 나간 상태?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은데. 네. 네. 일단은 이렇게 아이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크니까 일차적인 것은 생각에 좀 많이 갇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도 보일 수가 없는데 이게 오로지 이렇게 아이 찾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인식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집착하고 있죠. 지금 네. 거기에 딱 집착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것이 보이기 힘드니까 사람들은 문제에 빠지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걸 못 해요. 그렇죠. 머릿속은 온통 그 문제 생각뿐이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옷가게를 했었는데 뭐 이렇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네. 이 빚이 생겼는데 그게 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막 불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아이는 한참 엄마 손이 많이 갈 때이고, 그렇죠. 근데 이 일은 또 해결이 안 되고, 근데 저는 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 빚 문제에만 고립이 되는 거죠. 아이들 그래서 신경 못 썼겠네요. 예, 아이에게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를 방치한 셈이 된 거죠. 그렇죠. 한 가지 일이 생기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요, 이런 크고 작은 고립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 보면 스마트폰에 갇힌 것도 보이거든요. 뭐 맞아요. 형태는 다르지만 다들 이런 고립들을 많이 경험할 것 같아요. 이 부부처럼. 이제 맞아요. 부부는 이 사건 때문에 그렇지만 뭐 그런 경우 많지 않나요? 네, 저도 좀 20대 때 사업을 하면서 성공이라는 이렇게 목표를 네네. 향하는 동안에 네. 가족도 없고, 성공하려고. 네,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 관계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네, 오로지 마음에 성공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을 못 보았던 것처럼 아이를 잃어버린 문제만 아니라 네네. 우리는 삶에서 자주 고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문제 속에 빠져서. 맞아요. 네. 제가 이제 이게 그 빚 문제가 좀 해결이 됐어요. 근데 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는 또 이 아이에 대한 문제만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네, 또 거기에 고립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수렁에 또 빠지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활이 없어져요. 뭐 진짜 저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만나 소통도 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냥 결국 또 고립이 되는 거예요, 혼자. 이거 고립의 연속이네요. 이렇게 네. 되면 이거 한 번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제가 아는 언니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네네. 이제 그 언니 딸이 있는데 네네. 그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 하는데 빠져 살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언니가 이제 딸한테 스마트폰을 그만하라는 얘기는 많이 했어요. 네, 아이들 끝까지 하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언니가 마음을 한번 사용했대요. 너 게임하는데 힘든데 아이스크림 좀 먹고 하면 어떨까? 이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때 이 언니가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아이가 이렇게 씩 어. 웃으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면서 그때 아이가 이제 미안하니까 엄마 앞으로는 조금만 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소통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잠깐이지만 그래도 엄마하고 막 이렇게 소통하는 게. 네, 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순간순간 고립될 때 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음.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내 생각이 정답이다 하고 살지만 틀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혼자 판단하지 말고 뭐 음. 자주자주 친구네 놀러 가듯이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상황에서 잠시 나와서 다른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다른 생각을. 네.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방향에서 아. 그걸 보는 거죠. 아, 좋은 의견 얘기해 주셨어요. 네, 다른 방향에서 볼 수 있다. 다른 사람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네,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변에서 주면 참 좋겠네요. 네. 네, 우리 홍수나면은 사실 대피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마음도 힘들 때 이렇게 대피하는 거. 네. 아, 좋은 이야기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11년 만에 근데 이 성민이가 돌아옵니다. 네, 이제 아이가 돌아왔으니까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또 그렇지는 않네요.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10년간) 그는 실종된 성민이 아빠로 살아왔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끝나버렸다. 행복 그 비슷한 무엇을 잠깐이라도 누리고 있는 느낌은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불행에 익숙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내일부터는 뭘 해야 하지? 그는 한 번도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민이만 찾으면 언제나 그런 식이었지. 그 이후에 상상해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퇴행성이라는 미래의 조현병까지 씻은 듯이 나으리라 생각했다.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지나고 보니 어찌어찌 견뎌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은 바로 지금인 것 같다. 언젠가 실수로 지름길로 접어드는 바람에 1등으로 꼴이 나고서도 메달을 빼앗긴 마라토너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 아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린다. 돌아온 성민이는 작은 들짐승을 잡아 가둬놓은 것 같은 갑갑한 기분에 윤석은 미칠 것만 같아.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공식적으로 그는 언제나 성민이 아빠였지만 실제로 그 역할을 해본 적이 없다. 네, 그렇게 그리웠던 아이가 돌아왔거든요. 네,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또 기다리고 있네요. 네. 아이는 찾았는데 음. 11년 만에 어떻게 보면 부모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 자기가 찾는 아들은 맞는데 너무 낯설고 상상 못했던. 네, 그 이름조차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좀 입양아처럼 그러니까 성민이가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적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몸만 떨어진 게 아니고 마음도 끊겨져 있었으니까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건강검진도 집안 수리도 다 뒤로 미루고 아들만 찾았는데 그렇죠. 정작 만난 아들과 소통을 못 하게 돼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웠어요. 저도 그랬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고립이 이렇게 더 큰 불행을 가져오는구나 했거든요. 저도 그 1, 2년 사이에 제가 그 문제에 빠져서 아이를 돌보지 못한 거에 대해 너무 후회되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그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 찾으면 이 집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문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러잖아요. 성공하면, 집 사면, 맞아. 그러면 난 행복할 거야. 근데 사실 그때 가보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로또만 당첨돼봐라. 근데 로또 당첨한 분들 보면 뭐 이혼,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착각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이가 돌아왔을 때 네네. 가족의 모습이 더 속상했어요. 그렇죠. 제 경우에도 성공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성공을 네네. 했어요. 성공을 내가 원하는 성공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허전하고. 그랬구나.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네네. 인생의 방향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그러니까 아이를 찾는 방향인지 네네. 찾으면 행복할까? 그러니까 지금 저 스스로도 지금 가는 길을 잘 가고 있나? 되묻게 되네요.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네요. 네. 정말 그래요. 아이를 찾는 게 찾으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만 해결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되는 건 그렇죠. 아니죠. 예, 다시 네. 한번 생각하게 되고 네. 진짜 차를 가지면 집을 갖고 싶고 끝이 없어요. 욕망이 끝이 없네요. 맞아요. 네. 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수렁에 빠지지 말고 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는 이런 파도가 계속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방향을 좀 잘 잡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마음에 힘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실패하면서 이렇게 네네. 많이 바뀌게 됐는데요. 불행을 행복으로 보는 힘을 저는 배웠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윤석 미라 부부에는 이런 게 없어요. 맞아요. 반격을 못 하잖아요. 제가 반격하는 법을 오늘 좀 배워야겠네요. 그렇죠. 네네. 독서 모임 때문에 아. 제가 실삶에 늘 반격하고 살아요. 그랬군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사실 더 많은데 벗어나는 법을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반격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에 빠져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빛에 빠져 있으니까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렇죠. 항상 우울한 표정으로 대하고 아이도 진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빨리 문제에서 나오면 이 집도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대로 정말 이 집안의 윤석 부부는 다른 걸 생각 못 해요. 맞아요. 그 아이를 찾게 때 전단지 돌리는 거 이외에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네. 정말 안타까웠어요. 네. 네. 윤석 스스로도 말했어요. 한 가지 생각에 고립되면 사람은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실종된 아버지로만 살아가지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잖아요, 윤석이. 그렇죠. 아버지 역할 못 해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아이가 실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안 서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그 보면 전단지만 돌리는데 이게 이제 지푸라기만 잡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근데 그보다는 그 상황에서 나와야 돼요. 누구 탓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때 가족들이 많이 해체돼요.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까 유진 씨가 얘기했는데 반격 필요하네요. 네.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인간이 참 약하네요. 이런 큰 사건 하나에 모두 무너져 내리는데 마지막 장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은 날마다 자살을 생각했다. 삶의 목적은 이미 사라졌고 의미 같은 건 원래 없었던 것 같았다. 영안실에 누워있는 여자는 미라가 맞았다. 성민이 PC방에 가 있는 사이 부엌 쪽 출구의 자물쇠를 부수고 집을 나가 산속을 헤매다 변을 당한 듯 했다. 성민은 중학생이 되었고 곧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을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오른손을 내밀어 아이의 작은 손을 쥐었다. 아이는 문득 울음을 그치고 그를 말똥말똥 올려다 보았다. 그는 왼손도 내밀어 아이의 오른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위아래로 흔들었다. 아이가 간지러운 듯 발을 꼼지락거리며 좋아했다. 아이의 양손을 놓지 않은 채 그는 오래도록 평상 위에 앉아 그에게 찾아온 작은 생명을 응시했다. 네. 아이가 돌아왔는데 이런 슬픈 결말이네요. 그죠? 그래서 맞아요. 윤석은 또 시골로 내려가고 또 아내는 이렇게 안 됐죠. 네. 정말 이런 사건을 당하게 되고 네. 또 아이는 찾았던 아이는 집을 나가요. 네, 가장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됐나요? 왜 이렇게 안타깝게 됐죠? 네. 오로지 이렇게 아이 찾는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족의 행복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을 생각 못한 네. 거죠. 아이도 돌아오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원하는 일이 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문제가 있고 생각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요. 그때 삶에서. 가보면. 네. 그래서 그 문제는 가족 전체에 대한 사실 그림이 없으니까 일 부분에 사실 맞춰 보니까 없어진 것만.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성공에 초점 맞추는 동안에 저도 괴물로 살았어요. 주변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네. 성공만 향해서. 네. 그러네요. 맞아요. 아이를 찾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의 어디쯤을 가고 있나 사고의 확대가 필요해요. 그렇죠. 인생의 바다에는
태풍 파도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 수렁에서 혼자 나오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맞아. 한 번쯤 해봤으면 네. 얼마나 좋았을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요, 뭐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 생겼다고 산속으로 맞아.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 이겨야 돼요. 네, 그 사건을 좀 이길 수 있는 마음에 힘이 더 맞아. 필요했다. 마음의 힘. 네, 동의하시네요. 네. 네. 사실 저도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보였어요. 네네. 근데 저가 정말 마음이 어려웠을 때 음. 은사님께서 아, 누군가를 만나셨네요. 네. 음. 아이 문제와 또 제 문제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제가 벗어났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 윤석 부부도 좀 누군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죠? 진짜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 네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런 음. 큰일을 당한 사람들을 요즘에도 많이 주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뭐 그런데 네가 뭐 아이를 잃어봤어? 네가 내 입장이 돼봤어? 그런 아. 태도로 고립되기보다는 맞아요. 작은 소리라도 연결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내 입장 대봤어 하면서 맞아.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좀 대다수 많은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벗어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친구 집에 가서 잠깐 이렇게 쉬다가 오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그래야죠. 네. 근데 이 마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다른 사람 마음에 옮겨서 잠깐 쉬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네네. 또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다가도 이렇게 벗어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마음의 이사를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네. 저희 집안에 좀 일이 좀 있었는데 저희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에 대한 얘긴데요. 네네. 저희 이제 큰아빠 저한테는 큰아버지고요. 네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큰아들. 예, 큰아들 그러네요. 예, 장남이 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일이 생겨서 네. 큰아들을 이제 잃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이제 그치. 우울증에 빠지신 거예요. 아.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다고 뭐 우시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원래 되게 긍정적이시고 막 대외적으로 막 이렇게 활동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아무하고도 대화도 안 하고 외출도 안 하세요. 그냥 집에만 위험하네요. 있어요. 밥을 차려주면 먹고 안 차려주면 안 먹고 그냥 정말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는데 저희 할머니는 정말 매일매일 울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울고 노인정 가서 울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울어도 얘기를 하니까 좀 풀리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좀 그래서 풀리셨나 보네요. 지금 할머니는 진짜 많이 좋아지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바뀌면서 결국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군요. 네, 어떤 문제를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마음에 소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도 생명이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마지막 예,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성민의 아이가 돌아오죠. 네. 네, 아이가 태어나서. 제가 아는 부부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 부부도 이렇게 젊은 부부인데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됐어요. 그럼 이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다시 아이를 낳으니까 네네. 소망을 가지고 벗어난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두 번째 아이를 다시 낳으니까. 네. 아, 그러네요. 또 우리한테는 이 새로운 생명이 소망이 되니까 문제 해결됐던 것 같아요. 이분도. 벗어날 수 있었군요. 네, 네. 그래서 충격이 오면 너무 상실감이 커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 윤석 부부처럼 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일. 음. 아주 좋은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 좀 소통이 필요하다. 오늘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갑자기 답답했었는데 좀 가슴이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오늘 별내 북테라피의 최유진 씨, 권지혜 씨와 함께 그 김영아 씨의 아이를 찾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전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다시 쓰는 엔딩 2부가 정말 기다려지는데요. 네,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 2부 엔딩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종신이 부릅니다. Oh My Baby.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북적북적 북클럽의 2부 코너. 책을 읽고 정말 그냥 못 넘어가서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책에 이불을 써보겠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입니다. 내가 이불을 쓴다면 어떻게 이어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북적북적 북클럽. 네, 작가 다시 쓰는 엔딩 코너입니다. 먼저 책을 읽고 알게 된 점, 변화된 점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만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겠다. 그죠? 또 소망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네. 어떠셨어요? 일단 느낀 점 듣고 그 다음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실패를 해서 네네. 그것을 해결하는 쪽으로만 생각했으면 빚을 갚으려고만 해서 네네.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 빚만 갚으려고 했다면 네. 어디선가 이게 머리를 이렇게 돌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 미라처럼. 미라처럼 조현병. 조현병. 마음이 병이 와가지고. 네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 거를 알게 되면서 제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또 있다. 이러면서 제가 신의 영역인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 이런 뭐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인생의 시점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신을 만날 수 있는 제가 기회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망한 순간에 그런 이야기. 맞아요. 그러셨군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구나 느꼈어요. 네네. 이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그 교류를 해야 벗어날 수 있구나. 내가 어려울 때 뭐 자신감 아니 자존심 뭐 이런 거 버리고 그냥 그렇죠. 다 말하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두 분 다 이 책이 참 짧은데 느낀 점은 굉장하셨어요. 지금. 네.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발견하시거나 야, 주변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또 이제 알게 됐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부가 지금 너무 불행하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쓰는 엔딩 코너, 우리 북적북적에만 있는 이 소망의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번 더 써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네. 네. 어떠세요, 유진 씨? 그 아이를 잃어버린 사건은 상징적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자기의 방법과 길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윤석 미라 부부가 저처럼 멘토를 좀 만나서 벗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다른 걸 만날 수 있는 네. 그러네요. 저는 좀 더 주의 깊게 아이의 손을 잡고 다녀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도 일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자, 이제 하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한다고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인생에 어떤 일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운명처럼 일어나는 일인데 피하지 말고 내가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힘을 얻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 파도라면요, 이 파도 피해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죠? 오히려 파도 타기를 해야 된다. 그쵸. 그런 얘기,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안 되는 거 아니까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안 된다는 길이 정확하게 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사업을 네. 해도 환율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우리 힘으로 되지 않죠. 맞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네네. 제가 이게 신의 영역으로 탁 넘어가면서 마음이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전하고는. 그러니까 제가 새 마음을 금방 받아들이니까 제가 거기서 다 벗어나고 이렇게 또 마음이 행복해서 방송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실패한 것이 망했다가 아니고 네.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를 또 발견하셨다. 맞아요. 이런 얘기 언제 한번 또 깊이 들어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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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제를 달리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된 거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우리 실패했다고 유진 씨가 여기 윤석의 부인처럼 된다면 정말 안타까웠겠죠.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더 넓은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됐다. 네. 그러니까 뭐 소망이 되네요. 네. 이 부부도 너무 이렇게 한 곳에 매몰리니까 이게 생각을 못 하잖아요. 네, 한 문제에 딱 빠져버렸어요. 네. 그 10년 동안 세월 지나간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부부가.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윤석 미라 부부도 그냥 성민이 동생 낳고 길에다가 성민이를 만났으면 사실은 그 시간도 이렇게 불행해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멋진 엔딩이네요. 맞아요. 네, 예, 네, 동생을 네. 낳아서 진짜 차라리 네. 기르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있었으면 네. 성민이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정착을 맞아요. 잘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다시 집을 나가잖아요, 이 네. 아이가. 맞아요. 그러네요. 그 부모가 너무 마음이 그 고립되어 있으니까 와도 대화가 없고 정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 분위기가 완전히 전단지만 뿌리는 그 황량한 맞아. 분위기였는데 네. 애가 새로 와서 새로 적응 와서.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길이 없는 사람 아까 물어본다 그러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두 사람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얻는 것, 주변의 말 얻는 거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사실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일이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볼 수 있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다른 세계도 만날 맞아요. 수 있고. 그쵸. 아, 그러네요. 왜 아이가 아프고 나면 더 크고 야무러지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윤석도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연결이 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러네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윤석 부부가 되는 거죠.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받아들이고 네. 얘기 듣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엄마들이라 그런지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네. 윤석 부부가 정말 행복해졌어요 지금. 네. 네. 근데 사실 미리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쵸. 네, 둘째도 낳고 윤석, 그쵸. 네, 성민이가 돌아왔어도 아주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요. 이 소설을 이렇게 아름다운 엔딩을 써주셨어요. 아이를 찾습니다를 통해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또 동생도 생기고 맞아요. 행복한 가정이 되었겠네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 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느낀 점 많으셨죠? 네.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른 것보다 아이를 찾습니다 책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그때는 내 모습을 아는데 또 거울을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수많은 일들 앞에 이제는 힘들어하고 어렵다기보다는 즐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와도. 네. 그래서 이게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났고 벗어날 수 있는 주변에 멘토 선생님도 그렇고 독서 모임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이길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전 다 이겨요. 매일매일 이기고 삽니다. 네, 정말 대단하세요. 네. 저도 이런 언니를 만나서 정말 되게 긍정적인 긍정 그런- 에너지를 예, 받고 받고 있군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 또 아이 문제로 또 막 이렇게 고립이 맞아. 되어 있을 때 두 번째 고립이 돼서 항상 막 후회해야 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도 이 북 테라피 나가고 언니도 만나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정말 행복해졌어요. 맞아요. 네. 너무 행복해졌어요. 네. 네. 윤석 부부도 이 두 분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맞아요. 네.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네. 앞으로도 독서 모임 많이 하시고요. 다음에 네. 더 좋은 책으로 꼭 나오실 거죠? 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읽을 책입니다. 김소울 작가의 치유 미술관입니다. 아픔이 낳은 명화 이야기인데요. 화가들이 그 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감내해야 하는 아픔과 갈등 그리고 마음의 병 이걸 어떻게 명화로 승화시켰는지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15명의 대가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남긴 명화를 여러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북적북적 북클럽. 여러분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친구 집에 가서 며칠 쉬기도 하고 또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마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잠깐 쉬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또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다가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고립은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풀린다고 하는데요. 나아가 삶의 방향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마음을 이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읽으면 보여요.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